자, 고전 소설입니다. 뭐예요? 못 받았다니 왜? 못 받았다고? 지호도 없어? 아이씨. 저번에는 맥주랑 먹고 뭐야 그거? 믹프라이드 다리 안 버렸네. 지금 안 해. 자, 입니다. 소설, 우리 현대 소설 한번 해봤기 때문에 또 고전 소설도 거기에 그 준해서 인물, 그리고 배경, 그리고 서술상 특징 위주로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고전 소설이니까 시점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지문 읽기 전에 특징 묻는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25번 같은 경우는 인물에 대한 이해에 물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내용 문제였고요. 26번의 기후 리얼, 자 이건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풀어야 될 문제죠. 역시 내용 문제고요. 27번에 보기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문제는 딱히 그지 서술상 특징 우리가 매번 만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좀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 놓고서는 안 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자이스토리를 통해서 기출을 통해 계속 다뤄봤기 때문에 늘 나오는 문제 있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거 먼저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제 내신 문제니까 지금 여기 문제는 안 보여도 계속 그런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걸 가정해서 관계 있는 게 서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낙성 비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7번에 정보가 하나 있죠? 읽어볼게요. 낙성 비룡에는 시련을 겪던 남녀 주인공인 이생과 양소저가 바로 바로 나온다, 그죠? 이생과 양소저가 소저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아가씨 쉽게 말하면 자 이생과 양소저가 각각 안내자를 만나 정보를 획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각각이 붙었어요. 요 안내자는 이생에게 또 요 안내자는 양소저에게 그죠? 각각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획득하니까 이 안내자는 우리 고전소설에서 늘 나오는 무슨 자?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 그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늘 하던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자, 각각의 장면에서 각각 장면은 이쪽 장면이 있겠다, 그지? 분할적으로 나오겠네요. 그 장면에서 안내자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준대요. 마찬가지겠죠, 그죠? 넌 누구였어? 라고 그지 정보를 주고 주인공은 그 안내자의 만남을 통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또 획득한답니다. 아 나는 누구였구나.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구나 라고 해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 이쪽이나 다 마찬가지겠죠. 자 이때 주인공과 안내자와의 관계는 주인공이 안내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면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너 누구였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철저까지 믿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이런 정보를 줬을 때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걸 여기서 인물들과의 관계라고 얘기하네요. 정보 신뢰의 이유는 관계. 무슨 관계인지 봅시다. 그 다음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말해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청자 듣는 사람은 오른쪽에 이생과 양소저 주인공이었고요. 그 각각의 안내자는 노인, 이공이라고 해서 바로 해봅시다. 노인, 그리고 이공부부. 자, 그러면 인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실현과 관련된 정보 나왔으니까 이런 인물에 대한 정보, 실현에 대한 정보 다 받았죠, 그죠? 그럼 이런 독서 지문 가기 전에 문학을 먼저 빨리 풀어버리시는 게 좀 좋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 어떻게 푸는지 각각의 뭐 스타일이 있겠지만 내 방법이 계속 조금
1, 2등급을 내가 못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줄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서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문학을 풀만 하잖아요. 그지? 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성향에 따라. 근데 대부분은 그렇더란 말이야. 그러면 자신 있는 문학부터 빠른 시간 내에 풀어버리고 독서는 어차피 지금 어려운 지문이나 어려운 킬러 문학만 나면 거기에 너무 시간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뒤에 남아있는 문제를 풀 수도 있었음에도 그 앞에 독서 푼다고 시간 너무 쓰다 보니까 뒤에를 시간 쫓기다가 막 정보를 막 중요한 정보 흘려가면서 그냥 막 대충 막 찍는 듯한 이런 모습도 내가 갖추고 있다면 이거 문제 푸는 순서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절대 내가 좀 집중하면 안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부터 빨리 선별해서 풀어버리시고 나머지 독서를 가지고 좀 조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상대적으로 문학이 어렵다 그러면 독서 할 만하다면 독서를 먼저 하시고요. 그 방법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등급이 안 올라오거나 한다면, 떨어지거나 한다면 나의 방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 생각하시고, 모의고사라는 게 그 이유잖아요. 3학년 올라갈 때 수능 11월 달에 그 한 번을 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해봐라는 게 모의의 개념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시행착오 겪으면서 나만의 방법을 계속 맞는 걸 만드셔야 됩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을 맞췄다고 해서 그냥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남들은 내일은 5분 만에 풀었다, 난 10분 만에 풀었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푸셔야 돼요. 이런 것들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쉽게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 취합해서 문제 푸는데 빨리 확인하셔서 자, 지문 다 안 읽었는데 문제 다 풀었다. 그럼 막 넘어가야 돼요. 1번에서 답이 선택지에 나왔다. 근데 2, 3, 4, 5번 확인하고 싶죠? 마음은 심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 이건 확실해. 빨리빨리 지키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 예를 들어 시험을 쳤는데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에 마킹도 다 했는데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대부분 등급이 잘 나올 거예요. 왜? 지문을 일단 많이 봤으니까. 지문을 못 본다는 거는 계속적으로 시간이 쫓긴다는 얘기고요. 그 시간을 아끼려면 이런 부분에서 아끼셔야 됩니다. 갈게요. 자, 영웅적 면모를 가졌으나 먹고 자기만 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던 이생은, 인물에 대한 또 소개하고 있거든요. 영웅적인 면모를 갖고 있어. 근데 애가 먹고 자기 놀기만 하네, 그지? 하여튼 막 무의도식 한다, 그지? 놀고 먹는 거, 그 놀고 먹는 걸 무의도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허송세월을 보내던 이생은 장인이 죽자 장모에 의해 쫓겨나고, 그러면 양소저가 안에 있으니까, 그죠? 여기 엄마 아빠가 없죠. 근데 요 장인이 죽자 장모에 의해서 이생이 쫓겨나고요. 이것이 일종의 인물에 처해진 또 시련이겠죠. 이생의 부인 양소저는 나오죠, 그죠? 이생의 부인 양소저는 시부모의 제사를 지내면서, 시부모의 제사를 지내면 또 이 이생 쪽의 아빠 엄마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정보. 굳이 줄거리에서 주는 이유가 뭘까?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게 나올 거니까 주는 겁니다, 줄거리에. 자,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이생을 기다린다. 그럼 이 또 양소저도 그죠? 이생이 지금 쫓겨났으니까, 남편이 떠났으니까 이걸 기다리는 일종의 또 양소저에게도 어떤 아픔이 있네요. 한편 집을 나온 이생은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300냥의 돈을 다 내어준 뒤 어떤 노인의 도움을 받는다. 이미 우리는 보기에서 노인에게 도움 받는다는 거, 그죠? 맞습니다. 자, 근데 진짜 돈도 없는데, 그지? 이런 300냥의 돈의 모두를, 그지? 다 준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좀 착하다, 그지? 그래서 배려심 좀 있고요. 측은지심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그대 오늘 큰 적선을 하였으니 가티피 감격하노라. 화생이 이렇듯 노인의 신기함을 보고 평범한 인물이 아니리라 생각하며 의아해 마지 않았다. 그대 오늘 큰 적선을 했다. 그 문맥상이 큰 적선이 뭔데요? 남에게 자신의 돈을 다 털어준 거, 남을 도와주다는 것을 적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조농의 물으심이 무슨 일이니고, 조농이라는 것은 이 옹자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옹은 늙은이 옹자, 이 노인을 얘기하는 말이겠고요. 조는요, 그 노인을 존대하는 개념이겠죠. 저는 적선한 일이 없소이다. 그러니까 노인이 또 말한다. 대인은 사람 속이기를 아니하나니라. 대인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너 대인이잖아. 이내 또 말하기를 그대 저리 하는 양에 양식도 없이 어찌 살아가나 하느뇨 그랬습니다.
자, 계속 말했답니다. 누가 말하는 거야? 노인이 말하는 거죠. 그대, 저리 먹는 양이에요. 무슨 말이야? 그대는 이생이겠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랑 대화 나누는지를 알아야지, 그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겠죠. 지금 이 노인이 계속 이생한테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계속 또 말한다 그랬으니까 그대, 즉 이생 너, 저리 먹는 양, 양은 무슨 양자겠죠. 니 그렇게 잘 먹는데 보통 양식도 없이 니 어떻게 살아오노? 니 돈 다 주고 니 뭐 먹고 살래? 니 먹는 양 장난 아니던데?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생이 답하네요. 이처럼 얻어먹이면 안이 살아가니까 이 정도 내가 그냥 얻어먹고 살면 되지요. 라고 하네요. 노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소년의 말이 사리에 얻었도다. 물론 여기서 소년은 누구야? 당연히 두 사람밖에 대화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대화책 보면 앞에 뭐라고 호칭을 쓰는지를 통해서 상대를 부르는 말인 거 알 수 있겠죠. 소년이라고 하네요. 그죠? 소년의 말이 참 사리에 이치에 어둡구나. 그대 그러나 나는 그대를 알거니와 노인이 이생을 안돼. 아까 무슨 관계 있다 그랬지, 그지? 계속 봅시다. 노인이 이 사람을 안돼요. 얘는 얘를 모르는데 지금. 근데 그대는 나를 모를 거야. 다만 그대에게 붙일 할 말이 있나니 깊고 자세히 알려 하지는 마라. 나 너 알아. 너 나 당연히 나 모를 거야. 그런데 너 나한테 할 말 있어. 근데 자세히 알려고는 하지 마.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일단 기억 나왔죠? 바로 풀어봐야겠죠? 26번 1번 기억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를 설득했다는데 여기서 일단 또 우리는 한번 걸립니다. 당위가 뭐야? 그죠? 근데 그 뒤에 설득하는 건 전혀 아닌 건 알겠단 말이야. 그럼 지울 수 있죠. 근데 당위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결국 어학은 어휘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어휘력 싸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학은 단어 싸움이죠.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말인데 안 외워요. 그죠? 우리나라 말이니까 뭔가 어떻게 되겠지. 안 되는데. 그죠? 당위는 당연히 그러할 위. 당연히 그러하다. 그런 성질은 당위성이라고 얘기하겠지. 들어봤죠? 그죠? 마땅할 당자입니다. 마땅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하다. 이 단어 가지고 기억하면 오래 기억 남습니다. 역시 당위성도 없어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어떤 뭐 이치를 앞세워서 그런 얘기 한 거 없어요. 다 틀렸고요. 2번 기억에서는 상대보다 우월한 신분. 여기 상대라는 것은 노인이 말했으니까 이생이겠지. 이생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이런 거 없죠, 그죠? 지웠고요. 그 다음엔 없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확인 계속 해가면서 풀어버립니다. 다음. 자, 이제 마땅히 평안히 지내며 학문을 넓힐 곳이 있거늘 도로에서 방황함이 무익하지 않겠느냐? 너 학문을 편안하게 공부할 곳이 있어. 그러니까 따라오란 얘기겠죠. 도로에서 왜 이렇게 방황하니? 그거 이롭지 않아. 무익, 이롭지 않아. 그러면서 뭔가 너가 지금 떠돌고 있잖아. 떠돌고 있는데 그 떠돌고 있는 게 이 이생한테는 뭐일 수 있다? 시련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빵오미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럼 학교 내신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보기는 그대로 쓸 것 같고요. 그죠? 이런 정보 가지고 또 이런 거 연결시켜서 뭐 시련의 극복의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했다면 이번 품이 있을 수 있다 되겠습니다. 이생이 대답했다. 소자는 너무나 아직 아득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모자라서 깨닫지 못하오니 대인은 밝게 가르쳐 주세요. 역시 여기서 대인은 노인이겠지 이제. 자, 노인이 말했다. 낙양성 청운사가 여러분 공각 나왔죠? 배경 나오면 체크하라 그랬어요. 특히 고전 소설은 시간 별로 안 중요하고 공간 많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낙양 땅 청운사. 절받죠? 사로 끝났으니까 체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 계속 가지시고요. 매우 부유하고 그 절의 승려가 의기가 많으니 좋기 안거 편안하게 거주하면서 공부를 착실하게 할 수 있을지라. 그렇다면 또 공부하는 곳이야. 이제 공부방 수련할 수 있는 곳이라서 하면 되겠지, 그지? 내가 적은 돈을 보태리라. 뭐야? 장소도 안내하고 돈까지 보태준단 말이야. 조력자 없긴 하죠. 즉, 이 이생이가 영웅적인 면모를 갖췄다 그랬잖아. 그 영웅이 될 수 있게끔 뭔가 어떤 자질을 보고 도와주고 있죠, 그죠? 자, 이생이 고마움을 표현하되 노인이 말했다. 300냥 은자를 통째로 주고도 살해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더니
이제 도리어 네다섯 양만 받고도 이렇게 사례하려고 하느냐? 사례가 뭐겠어요? 감사하다고 표시하는 게 사례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가 아까 그 가난한 사람들, 공경에 빠진 사람, 이 가진 돈 300냥 다 죽어서도, 그지? 감사함에 대해서도, 그죠? 그냥 모른 척 하더니, 내가 준 고작 이 네다섯 냥 받고 이렇게 고마워하니?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가는 길이 피곤할 것이요. 본디 잠이 많으니. 그렇죠. 아까 놀고 먹고 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알아요, 지금. 노인은 어떻게 다 할까, 인생을. 관계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본디 잠이 많으니 그만해 자고 내일 나를 찾지 말라. 참 기이하네. 이생이 고했다, 말했다. 존공을 그대를 찾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으시미뇨? 아니 이렇게 다 도와줘 놓고 갑자기 찾지 말라니 또 무슨 말이에요? 의아하죠? 진실하지 못할까 합니다. 뭔가 다시 이때까지 한 말 제가 좀 믿기가 좀 어렵는데요. 그죠? 이렇게 말해놓고 나를 찾지 마? 당신 뭐예요 도대체?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니은 들어가야죠. 26번에 이미 답은 나왔지, 틀리고 체크했지만 확인합니다. 니은에서는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의 동의를 끈다. 호소도 없고요. 동의도 없고요. 다 끝났죠? 다음 4번, 3번. 니은에서는 모두 자신이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다. 틀렸죠? 4번. 니은 상대의 안위를 걱정하며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고요. 거절도 아니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좀 더 나간다면 좀 살짝 의심 정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안위를 걱정한다는 것도 아니죠. 안위가 뭔데요? 안전한지 위태로운지 그걸 걱정한다는 얘기인데 전혀 없죠. 자, 그러면 계속 질문. 노인이 말했다. 진실한 일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네 즐기는 잠이나 자라. 야, 니 내가 의심하는 것 같은데 의심할 필요 없다. 그냥 안심하고 자라. 이 생이 깊이 의욕스러우나 여러 날 고생해서 그런지 몸이 고단하고 잠은 더욱 왔다. 누웠는데 동방이 바른 줄도 깨닫지 못하고 아주 딥슬립했네. 문득 몸이 뭔가 추워 해서 일어나 보니 웅장한 누각과 노인은 없고, 그러니까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다 은자와 돈이죠. 글을 쓴 종이 한 장. 이런 거 다 뭐예요 여러분들? 소재적이고요. 서술상 특징 중에서 이런 소재들 중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은자 정도요. 이거 아까 전에 동부태준 됐으니까 그거겠죠, 그죠? 그리고 종이 한 장. 글 썼겠죠? 그리고 노란 주머니 한 개. 그리고 차 한 그릇. 모여 있었다. 바야흐로 이런 뜻 알아요? 이제 막 이 정도의 뜻입니다. 우리말이에요. 신선이 한 일인 줄 알게 되었대요. 아, 이 모든 게 신선. 내가 본 사람에서 노인이 신선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이생이 놀랍고 두려워 글을 쓴 종이를 펴봤더니 내가, 이런 작은 따옴표예요. 내가 세상을 뜨니 네 몸이 늘 괴롭도다. 아, 여러분, 여기서 아까 세상을 뜬 사람들 누구였어요? 이생 엄마 아빠 죽었고 장인 죽었잖아요, 그죠? 이거 세상 뜬 사람이죠. 계속. 그러니까 내가 뜨니까 네가 괴롭다 이 말이야. 아까 우리 보기 정보, 그 줄거리 정보에서 뭐가 있었어요? 장인이 죽으니까 장모에게 핍박받고 쫓겨났잖아요. 아, 그러면 장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줄거리를 줬던 이유야. 연결하라고. 계속. 표현이 길을 떠나 단지 하나 부인이 준 돈뿐이었는데, 이거 그 300냥 이를 또 남들 다 도와주고 수삼일 길을 가되 조금도 돈을 아까워하지도 않으니 그 도량이 넓고, 도량이란 어떤 품은 생각, 마음, 그런 걸 도량이라고 합니다. 그게 넓고 참 덕도 크도다 칭찬이죠. 황천이 감동했다. 보통 우리 황천길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황천길 간다는 어디 가는 거예요? 저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황천. 하느님도 감동한 거야. 옥황상제도 감동한 거야. 그래서 복을 내리오사 나로 하여금 너의 피곤한 어떤 시련을 구제해주고 비서를 주나니. 비서가 뭐예요? 정말 옆에서 사장님 3시에 뭐 하시고 4시에 또 미팅 있습니다. 이런 비서가 아니죠, 그죠? 비밀 비자에 글 썼잖아요. 비밀의 글, 뭔가 비밀스러운 책, 요거 줬다 이 말이야. 소재겠죠. 그러면서 가르친 말을 어기지 말라.
이 차를 마시면 천리를 갈 것이다. 역시 소재가 그냥 소재가 아니었습니다. 한 방에 천리를 간대요. 이런 것들은 무슨 성? 고전 소설에 중요한 전기성. 그래서 소설성 특징 묻는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이번 학교에서 만약에 만든다면 이런 거 물을 수 있겠죠. 라고 하였다. 이생이 보기를 다한데 끝에 또 써있기를 장인! 와 그죠? 예상했니? 이까지 왔을 때 못하겠지 그지? 장인이었어 그지? 그래서 앞에 그런 힌트들이 좀 있었단 말이야. 장인이었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겠지 이제. 와 장인이었는데 양자유는, 자 여기도 이름 넣어볼까? 장인 양자유는 사랑하는 사위 이경작에게 붙인답니다. 그럼 이생의 이름은 이경작이었네. 이름 잘 지어야 된다 그지? 경작이야 경작. 인마 학교 다닐 때 맨날 별명 뭔지 알겠다 그지? 뭐 농사꾼 이런 거 알겠어? 그지? 뻔하지 뭐 그지? 이름만 이렇게 또 생각난다. 진짜 이거 실화야. 내 친구 중에 남현이라고 있거든. 남현이 그 인마 별명은 맨날 뭐였나? 성이 뭐냐면 신씨야. 발음해봐. 전혀 이렇게 이름만 들었을 때는 매칭이 안 되는데 성하고 붙이니까 신라면이야. 논리 많이 받았어. 그리고 뭐야 또 쌍둥이 친구가 있거든. 신중이가 있고 상중이가 있어. 쌍둥이라서 이름 그저 돌림자 쓰는데 신중이와 상중이 이름만 들었을 때 그렇게 이상하잖아. 이상하지 않잖아. 저기 어디야 거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 김상중 아니야. 상중이라는 이름 많거든. 근데 성이 뭐냐? 임씨야. 하나는 맨날 임신 중이고 하나는 맨날 임상 치료 중이야. 진짜 이름 잘 지어야 돼. 성하고 여기 딱 붙였을 때 이름 잘 지어야 돼. 자, 그래서 경작에게 붙인다. 이생이 가슴에 사무쳐 선생님 눈물을 두어 줄을 흘리고 두어줄 흘리고 주머니 속에 글을 다 이제 수습하고 또 차를 마시니 정신이 상쾌했다. 몸을 일으켜 장인의 전투 은혜를 다 생각해보니 그 아름다움이 넓고 밝음으로 굳고 단단한 마음이 생겨 저절로 눈물이 마구 흘렀다. 그래서 이 노인이 바로 장인이었네. 이제 자, 이제 중년. 그럼 뭐야? 장면이 이원화될 거라 그랬지. 그럼 이제 양소전 쪽 이야기 나오겠네, 그지? 양소전은 시부모님을 처음으로 뵈니, 아까 줄거리 왜 줬어? 죽었다고 했잖아. 그지? 그럼 이건 현실이 아니겠구나, 또 생각하라는 얘기인 거야. 뭐야? 고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소재 중에 뭐가 나온다? 꿈이야. 그지? 고전소설 꿈 너무 중요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시해주고요. 자, 그래서 처음으로 뵈니 반갑고 슬픔이 뒤얽혀 눈물을 또 흘리면서 일어나 재배가 뭐야? 재배. 배추 재배, 농작물 재배 아니겠지, 그지? 2번 절한다. 그러고 말했다. 제가 능력도 없고 뭐야? 진짜 능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겸손이죠. 재주가 없어 이름 있는 집안을 우러러 사모한 지 10년이다. 저 이 집안 들어왔는데요. 10년 됐어요. 덕이 적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사리에 어두워 계속해서 겸손 모드입니다. 이런 게 옛날에는 다 글쓰기야 또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정성으로 받들지 못해서 한번 이렇듯 끝이 없는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다 죄라는 거야. 지아비 즉 남편 집을 나간 지 6년에 이르러 소식조차 알 길 없으니 이게 바로 양소유자에게 또 가해진 시련이죠.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키지 못한 저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봅시다. 26번 3번에 디귿에서는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죠. 그죠? 지금 다 이렇게 내가 10년 동안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계속 제가 못 나가지고 그치? 제사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도 지금 6년 나갔는데 지금 못 찾고 이러고 있으면서 상대는 누군데? 시부모님이겠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다. 죄인이라고. 디귿은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디귿에서는 과거의 일을 근거로 자책하고 있고 그죠? 이제 쭉 지나왔던 10년 동안의 일들 동안에 자기가 잘한 게 없단 말이야. 자책했고요. 그럼 이건 맞네요. 리를 있으니까 보류해놓고
자, 다시 질문. 자, 이제 제가 긴 시간 마음에 품은 정이 더할 수 없이 슬프고 시부모님의 산소 아래에 이르러서는 얼굴을 배웁지 못하고는 한이 있어. 왜 얼굴 못 드는데? 내가 너무 못나서. 이제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시부모께서 들으셨으니 죄가 10,000번 죽어도 섭섭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너무 못나서 이 집안을 제대로 내가 좀 간수 못했다라는 식으로 시부모한테 죄를 사하고 있죠. 자, 이제 이공이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자, 이공 누굽니까? 아까 안내자 역할에 이공 보고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성고생 고전소설은 성이 중요하잖아요. 이씨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씨잖아요. 이 시부모라 생각했어야죠. 그죠? 왜냐면 여기에 이공. 그리고 고전소설에서 공짜 왜 붙인다고 그랬죠? 공짜. 높은 벼슬아치들에게 공짜 붙인다고 했습니다. 관직이 좀 높았나 봐요. 자, 이제 이공이 시아버지입니다. 근심해서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난했는데 여기에 이르러서는 저승이겠죠. 마음이 넓고 비범한 자비까지 받아 벼슬까지 받아서 이렇게 화려하게 안거 잘 편안하게 지나니 사람이 사납지 않을지언정 어찌 부귀하지 못할까 근심하리요. 괜찮아, 우리 잘 지내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제 부인이 또 소저의 고운 손을 잡고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눈물을 흘리며 또 말해줍니다. 이거 부인 누구야? 시엄마겠다, 그지? 현부는 슬퍼하는 것을 자, 현부라고 말했으니까 내가 지금 현부의 뜻을 모른다. 당연히 모르겠죠, 그죠? 하지만 서로를 부르는 호칭을 통해서 며느리구나, 얘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문맥상 현부는 이 부자가 며느리 부자예요. 현은 현명한 우리 며느리 이런 뜻이겠지, 그지? 혹시 이름만 들어봤니? 고부간의 거죠, 그지? 그러면 이건 며느리니까 이거 누구야? 시엄마겠지, 그지? 시엄이 부자입니다. 자, 라고 함으로 소조가 다시 엎드려 말했다. 제가 이씨 가문에 의지한 지 10여 년에, 아까 10년 그랬죠? 일찍 얼굴을 배웁지 못하였더니 금인 오늘 얼굴을 배워 가르침을 듣고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하옵나니 저의 넋을 인도해 스라에서 매시기를 원하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내용으로 물어보면 꽤 많이 틀립니다. 왜요? 단어가 모르니까요. 저의 넋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살았을 때는 넋이란 말 잘 안 쓰죠. 죽어야 넋이 된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이건 뭔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영혼이에요. 고스트. 그래서 그런 저의 넋을 인도해 주셔서 이끌어 주셔서 스라에서 스라 이런 말 들어봤니? 스라의 자녀가 몇 명 있습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스라가 뭐냐면 쓸자가 무릎 쓸자야. 그러니까 애기 키울 때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라의 자식이 몇습니다. 이런 말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며느리가 죽어서 시부모님 곁에서 그 무릎 근처에서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 죽여서 데려가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따라 죽겠다 이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면 산 사람 이런 말 하면 말려야겠죠. 이공이 말했다. 오래 살고 일찍 죽을 때가 있나니 현부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 그렇지. 너 더 살아야 돼. 비록 한때 가난했으나 미래에 복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니. 자, 이게 뭔데요? 역시 꿈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거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암시해주고 있잖아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곧 미래에 복록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어찌 우리의 자취를 밟아 따르려고 하니 너 더 살아야 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자, 리를 봐야겠죠? 26번, 2번.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런 게 이제 아리까리한 겁니다. 왜요? 상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건 맞잖아.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면 안 돼! 그랬으니까. 근데 그 앞에 말. 상대에 대한 배려? 무슨 배려했는데요? 이런 거 살짝 틀렸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배려한 건 없어. 자, 그 다음 4번에 이건 아마 틀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상대 안위를 걱정하며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상대 제안. 이것도 제안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뭐 제안이라고 뭐 봐야 되겠나?
자, 하지만 안위를 걱정하며 너가 지금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잘 될 테니까 이제 안 따라와도 돼라고 얘기하잖아. 안위 걱정한 것도 살짝 좀 맞진 않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것들은 항상 두 개를 물었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확실히 지울 수 있겠죠. 지금은 풀이 과정이니까 일일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번에 리을에서는 미래의 일을 예측. 그렇죠. 벌써 여러분들 꿈을 통해서 이건 벌써 확보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고전소설의 꿈은 예지몽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만류하고 있다. 맞죠? 따라오면 안 돼. 자, 부인이 슬퍼하며 말했다. 아, 불쌍하다. 내 며느리 자취가 이렇듯 슬플까? 이공이 부인의 시녀를 명하여 말했다. 그럼 이 꿈속에 부인을 따르는 또 시녀도 있는 거야. 현부가 온지 오래니 차를 마시도록 하라. 차를 대령하라. 그거죠. 시녀가 명령을 받들어 차를 들으니 양씨가 받아 마시고는 혼돈한 정신이 너무도 상쾌해졌다. 이공이 명하며 말합니다. 현부는 온지가 오래되었으니 빨리 돌아갈지어다. 그럼 부모님이 있는 이 꿈은 아무래도 저승을 잠깐 갔다 온 것 같아. 그지? 자, 소저가 일어나 인사드릴 때 슬픔을 멈추지 않으므로 헤어지기 아쉬워 공이 제3, 2번, 3번 위로하고 사랑하여 그 손을 잡고 어서 가기를 허락하였는데 궁전에서 내리려 하되 대궐 안에 섬돌이 너무 높은지라 무언가에 걸려서 깨어나니 이거 다 뭐야? 수법이야. 다 꿈에서 깨게 만들 때 항상 이런 수법 나오지. 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지? 꿈에서 깨는 걸 당몽이라고 하죠. 나왔다. 백액머리를 스치고 간 하나의 꿈이었다. 소저가 황홀함을 이기지 못해 베개를 밀치고 꿈속의 일을 떠올려 보니 시부모님들의 그 깨끗한 모습이 마치 거대한 나무와도 같았으니 다시 어찌 미치리요? 체크하고 있었어요 여기. 뭐예요? 성의법이죠. 어찌 미칠 수 있을까? 그 부모님의 그 거대한 그 기상에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너무나 깨끗한 그런 단정한 모습의 말이야. 설법 쓰면서 이거 누구 목소리죠 지금? 서술자 목소리죠. 밖에 있어야 될 서술자가 잠깐 들어가서 목소리 내고 갔지? 개입이 되네요. 그죠? 가을바람이 소슬하고 쓸쓸하고 기력이 슬프게 우니 속절없이 단장하여 단장 장, 내장이 단, 끊어질 듯 아프다 이 말이야. 마음이 아플 때 단장이란 말 씁니다. 매우 구슬프고 애달플 뿐이었다. 하나요? 자, 25번에 적절치 않은 내용 문제였습니다. 이공의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위로했죠. 부인뿐만 아니라 이공도. 노인은 이생이 가진 돈을 모두 다 준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참 칭찬했고요. 양소저는 이공 부부를 모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죠. 나 따라갈 거예요. 했지. 4번. 이생은 천리를 가는 능력이 있어 노인에게 비서를 받을 수 있었다. 전형적으로 많이 문제는 답은 쉽게 찾았겠지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잘 생각하세요. 이거 뒤트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먼저 일어난 일과 뒤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뒤바꾸는 게 상당히 술제 요소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 가만 보시면 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비서를 받은 게 아니죠. 비서를 먼저 줬고 나중에 차 마시면 천리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거든. 그래서 보통 이런 인과관계나 선후관계를 뒤집어 놓는 경우가 우리 독서신문에도 상당히 왕왕이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잘 찾았을 것 같고요. 5번. 이공은 살아있을 때와 달리 죽어서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했죠. 네. 자, 그 다음에 27번. 1번. 여러분 시간상 그냥 넘어갑시다. 다 맞는 거고 굳이 얘기할 건 뭐 있겠습니까? 4번 볼게요. 아닌 거. 양소저가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즉 꿈 깨기 전에 이공 부부가 준 차를 마시는 장면이 있었죠. 여기까지는 뭐다? 내용이란 말이야 항상. 그리고 그 뒤에는 뭔다? 보기에서 내용 끌고 내려온단 말이야.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시련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이공 부부가 준 차를 마시는 장면에서 시련 극복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건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요. 뭘 하나 바꿔놓으면 맞는 말이 됩니다. 뭘로 바꾸면 맞을까요? 양소저가 아니고 이생을 집어넣으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이 4번 선지가 역시 보기가 딸려있는 3점짜리에서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 뭐뭐 한 것은 뭐뭐 한다 했을 때 앞에는 거의 대부분 항상 뭔데 자각답을 달고 있으면 내용의 일부를 가져왔다는 뜻입니다. 내용 가져오는 거죠. 그 내용은 웬만하면 맞아요. 근데 뒤에는 뭐야? 보기 깔다 그랬죠.
보기에서 쭉 설명했던 내용의 일부를 하나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서도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극복 방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한다 분명히 보기 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의 연결을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도 맞고 보기도 맞으니까 다 맞겠지 하면 전형적으로 틀리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단 말이에요. 여기서 양소자가 아니라 이생이라고 바꿨다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학교 내신에서는 이걸 이생을 넣어주면 맞는 말이 되버리니까 그냥 답을 외우고 치는 친구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됐고, 네. 그 다음에 예고한 대로 모란이 피기까지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일종의 테스트다 생각하시고요. (25)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넉넉히 1분 잡아서 총 25분 될 테니까 풀고 바로 풀이할게요. 혹시라도 내용 정리 한번 살짝 확인하고 풀고 싶은 사람은 하셔도 됩니다.